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우실 때 그냥 통째로 배워 오셨을 겁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이런 식으로 외우는 식으로 배우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려우니까 휴지통에다 버린 것처럼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어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쓰는 용어 중에서 70% 이상이 한자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던 방식이 그냥 한자를 통째로 가르치고 통째로 배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 외우는 식이 아니라 만물의 이치를 들어서 그 이치를 통해서 한자가 만들어졌고 한글처럼 가르쳐 드리는 이제 과정을 제가 소개를 좀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한글처럼 한자를 배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한글이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고 하냐면 자음과 모음이 더해지면서 한글이 만들어집니다. 자음 14자와 모음 10자가 더해지면서 글자가 되고요. 또 이 모음이 방향이 바뀌면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한자도 지금 이것은 이제 한글은 조합하는 방식이 바로 자음과 모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자는 조합을 어떻게 하냐면 일획부수라고 하는 것이 6글자가 있습니다. 그 한자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울 때에 이 글자는 몇 획 글자야 이렇게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획 글자 몇 획이 더해졌느냐에 따라서 이 한자는 몇 획 글자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배워왔던 겁니다. 근데 그 몇 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몇 획이냐면 이 일획부수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글자는 몇 획 글자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한자는 이 6글자가 있는데 한일, 뚫을곤, 불똥주, 삐침별, 새을, 갈고리궐 이 6글자가 바로 한자의 일획부수입니다. 근데 이 일획부수의 6글자가 저 맨 끝에 있는 피리약이라고 써진 글자가 있죠. 저 글자는 17획부수인데 17획 글자예요. 근데 저 17획 글자는 이 일획부수가 계속해서 더해져서 저 글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자는 조합 자체가 일획부수 6글자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글을 쓸 때는 자음과 모음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글자를 더해가지고 글자를 썼죠. 그런 것처럼 한자도 일획부수 6글자만 안다면 얼마든지 더해가지고 그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기본 원리 자체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무조건 외우다 보니까 한자는 어렵다. 그래서 배우는 것도 힘들고 외우기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글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한글도 자음이 모음이 여러 개 더해진 것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24자 속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자도 아무리 복잡해도 이 6자 속에서 다 나온 겁니다. 다만, 한일, 뚫을곤, 불똥주, 삐침별, 새을, 갈고리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글자에 변형이 있습니다. 변형이. 예를 들면 한일에는 이런 글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진자를 옛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참진자가 지금은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한일자를 보면은 이 한일이 무엇이냐면 참진자의 뜻이 지금 저기에서 한자를 조합한 것을 다 풀어보면 여기를 한일에 뚫을곤에 한일에 삐침별에 또 하나 보니까 요거 희한한 게 하나 있네요. 여기 없는 거 요 삐침별이 반대로 된 것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삐침별의 변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자 속에는 참이라는 뜻이 있고 글자의 이름은
진이죠, 진. 뜻은 참이고, 예. 예. 참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이 글자 속에 참이라는 뜻이 어떻게 들어있냐? 사방으로 눈목이니까 본다라는 뜻이 있어서 사방으로 봐도 하나고요. 또 팔방으로 봐도 하나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글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획 한 획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눈목자에 대한 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글자가 지금 한일의 변형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참진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뚫을꼬는 변형은 없이 그대로 글자는 쓰여집니다. 그런데 뚫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뚫는다고 하는 것은 꼭 위에서 아래로만 뚫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위로만 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터널을 뚫면은 위에서 아래로 뚫습니까? 아니면은 옆으로도 뚫습니까? 그렇죠. 옆으로도 뚫죠. 그 뚫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뚫어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요것도 뚫는 거죠.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꽤 뚫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뚫는 것도 꼭 이렇게 수직으로만 뚫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도 뚫고 사선으로도 뚫고, 터널을 뚫어 들어갈 때는 밑으로 들어가다가 또 밑에서 반드시 뚫기도 하고, 완전히 위로 이렇게 뚫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뚫어가거든요. 그런 형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뚫을 곤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동주, 점주라고 하는, 불동주, 점주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변형이 그냥 동그랗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삐침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이름은, 이 글자는 뭐라고 쓰냐면 왼쪽으로 끌고 간다 해서 좌인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끌고 간다. 그 다음에 이것의 변형은 그 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요 8팔에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우상단에서 좌하단으로 끌고 갔으니까 좌인지. 그런데 이것은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끌고 가니까 이것은 뭐라 하겠어요? 우인지 그러죠. 그래서 이것의 변형은 이제 이렇게 끌고 가니까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 인, 지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 이제 삐침별에서 나오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나와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 음주 한 잔씩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걸이를 어떻게 해요? 갈지자 걸음한다 그죠? 네, 맞아요. 갈지. 갈지자 걸음하는데 어디로 갔다 그래요?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네. 그때 쓸 때 요게 나와요. 네. 그래서 발을 왼쪽으로 끌고 갔다가 오른쪽으로 끌고 갔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거죠. 네. 사람이 좌인지 우인지. 그래서 사람 인자고, 이게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위로 간다. 원래 이게 이제 갈지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좌인지 우인지에서 갈지자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삐침별에 반대되는 것은, 이름은 뭐냐면 파임이라고 해요. 파임, 불. 뜻은 이렇게 파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파였다. 그래서 파임, 불. 글자 이름은, 이 위에 있는 것은 삐침, 별. 이것은 반대는 파임, 불. 그래서 별, 불 이렇게 변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을자가 있는데, 뜻은 새죠. 소리는 을입니다. 뜻은 새고 소리는 을인데, 이 세을자의 변형이 가장 많습니다. 새가 왜 변형이 많을 것 같아요? 세을자가. 그렇죠. 새가 뭐 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하고, 새가 숨기도 하고, 또 새가
날개짓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글자들이 이 세 글자에서 변형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날개로 깃 우자를 쓸 때 이렇게 쓰죠. 네. 날개를 표현한 거예요. 날개, 그리고 날개의 털.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세 글자의 변형에서 이런 글자가 나와집니다. 네. 이것의 반대 글자는 이것은 수물은자입니다. 수물은자. 그리고 이 수물은자 말고 또 이제 이 세 글의 변형이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이 기운 기자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글자가 약간 변형이 된 거예요. 기운 기자. 이것도 새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자가 있냐? 새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날아갈 때 쫙 펴서 날아갈 때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자는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활을 쏘면 활이 날아가요? 아니면은 삐질삐질 가요? 날아가죠. 또 창을 던지면 창이 날아가죠. 창과 자를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그 속에 들어있는 창이 날아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화살이 줄 달린 화살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줄 달린 화살이 날아간다는 표현이어서 이것도 새가 날아간다 할 때 표현. 그래서 이것도 세 글자의 변형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세 글자의 변형은 당장 새가 어디에 앉아 있는 모습, 이거 기본이고요. 기본 세 글자. 그 다음에 날개를 표현할 때 날개 아래다가 병아리를 이렇게 닭이 모을 때도 날개를 이렇게 펴죠. 네, 이렇게 펴가지고 그 아래다가 모읍니다. 근데 그 속에는 털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 세 글자의 변형. 또 새가 뭐 하냐면 머리 부분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는 머리 부분이 큰데 여기는 머리 부분이 지금 안 보이죠. 그러니까 꿩이 멍청하게 자기가 머리만 숨어놓고 모았다고 그래요. 숨었다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수물은자예요. 수물은자. 수물은자는 숨었다는 뜻도 있지만 또 자세를 낮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을 갖춘다 할 때에 옛날에 보면은 예도래자에 약자를 쓸 때에 이 보일시 옆에다가 수물은자를 써가지고 예절할 때 예도래자로 썼어요. 예절할 때, 예의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그래서 그런 때 표현으로 이게 세 글자의 변형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자 남았죠. 갈구리, 궐. 글자는 궐이고 뜻은 뭐예요? 갈구리. 갈구리죠, 갈구리. 이 끝에가 지금 갈구리가 있죠. 이게 딱 거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거는 것도 이제 글자가 이렇게 생기기는 했지만 갈고리는 걸을 때 꼭 이렇게만 걸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도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걸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도 걸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걸을 수 있죠. 갈고리 거는 것이. 그리고 거는 것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뾰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자에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것도 나옵니다. 갈고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죠. 갈고리 골. 그래서 갈고리가 이렇게 생겨도 갈고리 골.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도 갈고리 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갈고리 골의 변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글자의 조합이냐면 일획부수 6글자. 먼저 한일, 그리고 뚫을 곤, 그 다음에 불똥주, 점주, 그 다음에 삐침, 별, 그리고 새을, 그 다음에 갈구리, 궐. 이 6글자가 더해지고 변형이 되면서 모든 글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자를 뭐처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글처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한자를 한글처럼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써본 적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기본이 충실해야 그 위에 기초가 탄탄해야 건물도 튼튼한 것처럼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초를 무시하고 우리는 어떻게 글자를 배워버렸냐? 그냥 참진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참진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참진자를 쓰려고 하면은 언뜻 얼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를 배우게 되면 그 뜻을 이 기본부터 알게 되면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기본을 생각하지 않고 글자만 내어놓으니까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집을 사고 팔고 또 부동산을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매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매매. 그죠? 그 매매라고 하는데 사고 판다 할 때 매매를 어떻게 쓰는가? 살매자, 팔매자가 있는데 살매자가 어떻게 생겼고 팔매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거 할 때도 실제로는 이 물건이 주고받는다 할 때 어떻게 주고받는 것인지 한자를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한자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아직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만 지금 첫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자는 무엇처럼 배운다요? 한글처럼 배울 수 있다. 그 중에 이제 조합 면에서만 지금까지 보았던 겁니다. 조합은 한글은 한자가 일획부수 6글자가 더해지는 것처럼 한글은 자음과 모음 14자 또 10자 요 합해가지고 자음 14자와 모음 10자가 합해져서 24자가 서로 조합이 되면서 글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도 한글처럼 쉽게 배울 수 있다.